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강에서 설명했듯이 활용론은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설명할 거고요. 일단 앞강에서는 어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로 알아보면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일단 활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거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일단 활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언이라는 것이 형태가 변하거든요. 우리가 흔히가 아니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품사의 구분에서요. 이 순서대로 구분하면요. 형태, 그 다음에 기능, 의미의 순서였잖아요. 그 중에서 형태가 가변어랑 불변어가 있었는데 가변어에 해당되는 것이 용언이었죠. 근데 이 용언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단어가 문법적인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이라 그래요. 목소리 좀 이상했죠? 어쨌든 자,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말을 그냥 줄여서 용언이다 라고 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즉 용언의 형태가 변하면서 문장의 문법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이 활용이고요. 이것의 범위는 뭐냐면은 용언에 해당되는 동사랑 형용사가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조사라는 친구는 관계어이고 불변어이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친구, 여기 이다 요 친구만 모양이 변하면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종류가 활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요. 어떤 문법적인 범주들, 어떤 문법적인 기능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인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단어의 형식을 기본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 대표적인 것은 먹다가 있고요. 형용사는 예쁘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앞에 체언을 붙여서 선생님이다를 선생님이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를요. 의문의 기능을 갖게 하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먹니, 예쁘니, 선생님이니. 그 다음에 감탄의 기능을 갖게 하면요. 먹네, 예쁘네, 선생님이네.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요 3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뒤에 있는 말들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용을 하다 보면 다른 형식을 가진 모양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과거의 기능을 갖게 하면요. 먹었다가 되죠. 즉, 요 다 앞에 무언가가 추가가 됐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높임의 기능을 갖게 되면요. 먹으시다라고 해서 요 다 앞에 의시라는 게 추가가 됐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문이면서 과거의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면요. 이번에는 니라는 거 앞에다가 엇이 붙어서 먹었니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의문형이면서 주체 높임을 하게 되면요. 니 앞에 의시가 들어가게 되죠.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추가해서요. 의문이면서 과거면서 높임의 기능을 갖게 하면요. 먹으시 언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용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먹다를 활용한 사례만 남겨놨습니다. 이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먹은요. 쭉 활용되는 과정 중에서도 자기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어간이다라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먹 뒤에 있는 친구들은요. 문법적인 기능이 바뀔 때마다 교체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미들 중에서도 좀 살펴보면요. 구분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다니, 내 같은 친구들은 항상 그 말의 맨 마지막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시나 의시 같은 친구들은요. 이 말을 맞춰주는 단인의 앞부분, 어간 뒷부분, 요 사이에 온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시나 의시 같은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얘를 선어말어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뒤에 친구들이 어말어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가장 끝을 말해요. 그런데 선어말음의 선자는 뭐냐면 먼저 선자입니다. 즉 어말어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 친구도
가변어는 가변어인데 다만 우리 머릿속에 동사랑 형용사만 활용한다는 인식이 많아서 이 친구도 어간이랑 어미로 구분된다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먹다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다부터 선생님이 쉬었다까지 보면은요, 이까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까지가 어간이고 이 뒤에 다니, 내나, 얻다, 시다 이런 것들이 어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또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에가 선어말 어미, 뒤에가 어말 어미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용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거예요. 이제는 뭘 볼 거냐? 어미가 대체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는요, 크게는 선어말 어미랑 그 다음에 어말 어미 두 개예요. 그런데 선어말 어미의 종류가 무려 5가지가 있어요. 자, 미리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주체 높임이랑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서법 중에서 일부 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다 옛날말 형식이고 현대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말어미는요, 크게는 3종류가 있어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3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세부 항목이 많아요. 자, 종결어미는 5개로 구분됩니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그러면 이 5개를 다 외우셔야 되느냐? 자, 이 뒤에 있는 사례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결어미가 저렇게 5개로 구분된다는 것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도 세부적인 문장들을 예를 들어주긴 할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요소라고 해서 통사론 시간에 배우는 문법 범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3종류가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는데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사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미의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결어미가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등적 연결어미랑 종속적 연결어미는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배울 때가 올 겁니다. 언제 배우냐면 나중에 혼문장, 겹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을 할 때 그때 이거를 다시 한번 공부할 거고요. 보조적 연결어미 사실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구분하는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사이에 위치하는 그 용언 있죠. 그 어미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즉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아어, 계지보 이거를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구분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것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뭐냐면요, 크게 3종류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랑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명사형 전성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 2가지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 어미들의 종류를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할 게 전성어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내가 부사형 전성어미는 별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나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문법에서 부사형 전성어미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다른 문법 범주, 통사론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자,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용언의 어간이랑 어말 사이에 위치하는 어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봤던 거죠. 자, 크게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요. 이거 외우셔야 된다 했죠. 이거는 시 하나밖에 없어요. 예문을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시다. 자, 여기서 시를 빼버리면은요, 아버지를 높이는 정도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시를 집어넣으면 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가 더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높임의 기능을 갖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시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시제 표현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덧이랑 니은, get 이런 것이 있고요. 간단히 예문만 읽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내일 밥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손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옵이라는 것이 앞뒷말의 의문적인 환경에 따라서 사업이나 시업 혹은요 그냥 오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가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안 써요 요새는요. 다만 예문은 보여주겠습니다. 진지를 드시옵소서. 이거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말투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법이 있는데요. 서법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요 회상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직설이랑 추측은 그냥 예문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씨가 좋느냐? 좋습니다. 여기서 느랑 니가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친구는 똑같은 형태소예요. 그 이유는 내가 강의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번엔 요 더의 예문입니다. 모임에 몇 명이나 왔더냐? 이거는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예문만 보세요. 반드시 성공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강조에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것이랑 니 두 가지가 있는데 예문을 그냥 보여줄게요. 니가 춘향이 걷다 혹은 니가 춘향이 렸다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거는 려 해서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러 시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리 플러스 요게 결합된 형태인데 여기서 이 엇이랑 그 다음에 요 것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의문적인 환경 때문에 그냥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역시나 또 설명을 달아놓긴 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그런 말을 하면은 못 쓰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어떤 냐면은요 다 옛날 쓰던 말투죠. 지금 현대국어랑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너마름에서는요 주체 높임, 시제, 그 다음에 서법에서 회상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사실 서너마름이 세부적인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드디어 뭘 볼 거냐면요 이거 드디어가 아니죠. 아직 이게 안 끝났네요. 자, 이제 서너마름의 특징을 볼 건데요. 얘는요 필수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는 말을 활용할 때요. 자, 먹 하면 이상하죠. 근데 먹다 하면은 이건 제대로 된 말입니다. 그런데 봐봐. 먹다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거고 사실 어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요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말이 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서너마름이는요 꼭 안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기능에 따라서. 자, 근데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시였겠 사옵더라. 물론 이건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이고요. 다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내가 제시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가는 어간이에요. 가다에. 그 다음에 라는요. 말을 끝맺어주는 종결어법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시였겠 사옵더가 순서대로 주체 높임,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공손, 회상인데 이런 식으로 다 묶어 쓸 수 있대 요 순서를 지켜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순서가 바뀌면 바로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가엇 시게 싸웠더라? 이상하죠. 그죠? 봐봐. 가시 더 사업 겟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딱 보고서 어색하면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지 순서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짜로 서너마름의 설명을 끝낼 거고요. 이제 어마러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마러미는 용언의 마지막 자리에 놓이는 건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결어미랑 연결어미랑 마지막 전성어미. 자,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요. 한 문장이랑 다음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혹은 한 문장이랑 다음 말 혹은 한 단어랑 다른 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요. 얘는 조금 설명이 복잡해. 그래서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종결어미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평서형 종결어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쭉 써놓은 거는 뭐냐면요. 이 높임의 단계에 맞춰 선생님이 가급적이 배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죠.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었네. 이렇게 해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말투에 따라서 감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좀 억양을 낮추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비읍니다, 씁니다는요. 높임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는 그냥 막 쓰는 말이에요. 아직 높임체계를 안 배웠지만 상대 높임체계에 따르면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거든요. 얘는 비격식체에서 말을 그냥 편하게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공부했어 이렇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형이라는 거는 잘 알겠지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니라는 것은 뭐 먹었니? 뭐 먹었느냐? 혹은 먹었는가? 먹었습니까? 혹은요? 뭐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말이 되겠고요. 명령형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먹어라, 가거라, 오너라, 하게, 무엇을 하오, 무엇을 하시오, 아니면은 먹어!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게 되겠고요. 청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함께 하도록 권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자, 공부하세, 공부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탄형 종교로미는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먹는구나, 뭐 먹는구먼, 먹는구려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선생님이 유난히 먹다라는 사례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내가 먹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이라고 변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어미가 있는데요. 연결어미는 한 문장을 다음 말에 연결되게 하는 어말어미예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건 뭐냐면요. 앞말이랑 다른 말 있죠. 근데 이건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 친구들은요. 앞뒤의 말이 대등한 관계를 줍니다. 대등하다는 거는 근데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앞뒤가 나열된 게 있고요. 앞뒤가 대조가 된 게 있고요. 앞뒤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며 이거는 나열 관계고요. 그 다음에 나, 지만, 뭐 다만 이런 것들은 대조 관계. 그 다음에 든지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 관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는요. 얘는요. 앞말이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말이에요. 즉 뒷말이 주절이고 앞말이 종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놓는 말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이거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다 적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조용 연결은 아까 얘기했지만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말이고 이것은 그것을 본용언과 보조용언만 구분할 수 있으면 파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예시를 들어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전성어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전성어미는요,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성어미랑 다른 품사랑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성어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정의를 보면은 어간 뒤에 붙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말어미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성이란 말이요, 성질을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질만 바꾸는 것이지 품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른 품사의 기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품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사가 할 일입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인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기 두 가지가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는, 을던 네 가지.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책이나 문제에 따라서 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를 좀 들어볼 겁니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게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 넘어온 것 같네요, 이제. 자, 명사형 전성어미지 얘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라는 게 사용이 됐죠. 이거는 있다라는 말을요, 마치
명사인 것처럼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런데 명사들이 보통 문장에서 중심 성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이 있음이라는 말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반역행위를 했으면 보세요. 그가 반역행위를 했다라는 말이 여기 지금 음이라는 거 있죠. 이 음이 붙어가지고 마치 명사인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백꽃은 희기가 눈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원래 희다라는 말이잖아요. 백꽃이 희다. 근데 여기서 기로 끝나서 이 친구가 마치 명사인 것처럼 기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치가 좋기로는 금강산이 최고다. 여기서도 이 기라는 말이 바로 명사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마치 명사가 가져야 될 문장 성분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관형사용 전성음을 볼 건데요. 자, 얘는 은는을 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동사랑 형용사랑 서술격조사 이다에 쓰이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일단 동사부터 보시면은요. 자, 먹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은을 보면은요. 이건 우리가 이 먹은 음식의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은 사람이랑 휴가 중인 군인에서 똑같이 니은이 붙었는데 얘들은 현재예요. 즉 동사 입장에서는 은이 붙으면 과거지만 형용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현재로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서 는이 붙으면 동사 입장에서는 얘가 바로 현재를 지칭하는 건데 형용사랑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 입장에서는요. 이미 현재가 나왔기 때문에 요 는은 뒤에 따로 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에서 을을 보면은요. 이 친구는 이제 미래랑 관련된 거 알 수 있죠. 먹을 음식. 이거는 뒤에 있는 고일 사람, 휴가 중일 군인 이런 식으로 형용사랑 서술격조사 이다가 마찬가지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던 음식에서 이 던이라는 것은 사실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선어머럼이 회상선어머럼이 더에다가 니은이 붙은 건데 다만 학교문법에서는 그냥 하나의 어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그냥 과거 혹은 회상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 어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용언의 어간 뒤에 은는, 을던 네 가지가 붙으면 무조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형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부사형 전서음이 개도록이 있는데요. 자, 예쁘게 웃다라는 말에 개 있죠? 자, 이건 원래 예쁘다라는 말이었는데 개가 붙어서 마치 부사인 것처럼 지금 사용이 된 거고요. 미치도록 보고 싶다 해서 이 도록이 미치다라는 말에 미치에 붙어서 마치 부사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성어미의 종류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성어미랑 과연 이 전미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명사형 전성음이랑 명사파생 전미사 모두 음이랑 기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미사는 품사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미는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성질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봐봐요. 어간과 전성어미 결합은 단어의 성질만 바꿀 뿐 품사를 바꾸지 않고요. 어간과 명사파생 전미사의 결합은 단어의 품사에서 바뀐다. 이거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명사는 서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어는 서술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용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명사는 선어말 어미를 중간에 쓸 수가 없는데 용어는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고 마지막 3번 선어말 어미는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례를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잠을 잠, 꿈을 꿈, 삶을 삶, 뽑기를 뽑기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잠을 잠이나 꿈을 꿈 다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간 플러스 전미사이거나 혹은 어간 플러스 이 전성 어미이거나 그냥 둘 중에 무조건 하나인 건데
이런 식으로 어감 플러스 점세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명사라고 판단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몰랐는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카메라를 보니까. 다시 써줄게요. 자, 다시. 우리가 어간에다가 접미사를 붙이면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얘는 명사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 접미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명사파생 접미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간에다가 여기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처럼 쓰이는 용언이에요. 그러면 이 잠을 잘 보면은요. 일단 앞에 있는 잠을 봅시다. 이 잠은 서술성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잠은 서술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잠을 잤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자다라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해 주죠. 서술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잠하면은요. 뒤에 이 친구는 용언인 거고 이 앞에 이 친구는 명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을 꾼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있는 꿈은요. 꿈을 꾸는 행위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이 뒤에 꾸는 것은 나라는 주체가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다 라는 식으로 얘는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용언, 이 친구는 명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삶. 이것은 내가 삶을 살다라는 식으로 뒤에 말은 서술성이 있지만 앞에 서술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명사, 뒤에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뽑기를 뽑기 보면은요. 뽑다라는 말에서 이 뽑기가 이것은 파생된 말이고요. 이 뽑기는 이것은 그냥 용언인데 그냥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명사, 뒤에는요. 서술성을 가진 용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잠, 꿈, 삶, 뽑기는 어간 더하기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있는 명사고요. 뒤에 있는 잠, 꿈, 삶, 뽑기들은요. 얘네들은 어간 더하기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있는 용언이 되겠다. 자,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앞에 나오면은 그냥 명사고 뒤에 나오면은 얘는 용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사례가 그냥 그럴 뿐이고요. 실제로는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성을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 두 번째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용어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예문들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봐봐. 단잠을 깊게 잔다. 이름은 단잠에 다는 관용어니까 잠은 명사고요. 깊게는 부사어니까 잠은 용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꿈을 꾸다. 자, 여기는 단 꿈을 길게 꾸다. 이렇게 하면요. 얘는 당연히 명사가 되는 거고 얘는요. 길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는 용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삶. 이렇게 하면요. 아름다운이 관용어니까 이 친구는 명사. 얘는요. 열심히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용언이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뽑기를 많이 뽑기. 이렇게 하면요. 재밌는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얘는 명사, 얘는 많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얘는 용언.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전성어미를 배웠을 때 실제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것도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론이 끝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활용론의 내용 중에서 딱 절반 정도만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강에서는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을 배울 건데 사실 이 부분이 활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